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햇빛도 뜨겁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열기로 내일 모레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지요? 확실히 준비하셨지요? 국민의 나라,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 만들 준비 되셨죠? 총알보다 강한 것이 투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동소총 장갑차 헬기로 무장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영구적으로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응원봉을 들고 가뿐하게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모레는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총알보다 강한 것이 투표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변화를 만드는 바로 이 나라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그 공포스러운 중무장한 계엄군들도 결국 우리 무장하지 않은 맨손에 국민들의 손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도 결국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이 아름다운 혁명으로 결국 그들을 권좌해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역사에 수없이 많은 국가적 위기들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기심으로 초래했지만 그 모든 위기들도 결국은 백성들, 이름 없는 우리 국민들이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위기조차도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고 반드시 회복하고 그 단단한 토대 위에 다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적인 나라로 앞서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죠? 해내겠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 다시 재출발합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물러간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이명박, 이 전직 대통령들이 김문수 후보와 연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연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 도움이 된다고. 여하튼 한다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그 내란 세력들이 다시 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란을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서 끊임없이 제3, 제4의 내란을 획책하는 그들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번 대선의 의미이자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귀환을 꿈꾸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내란 숙의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아스팔트 극우 전광훈 목사를 눈물로 동정하고 연민하던데 그 전광훈 목사와 단절하겠느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물었는데도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감옥에 있어 마땅한데 뭔 수를 썼는지 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뭔 도움이 된다고 김문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 김문수가 다시 모레 돌아오면 이제 그것은 내란 숙의 윤석열이 상황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란의 시대가 계속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해야지요. 이겨내야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투표로, 선거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은 특별한 도시죠. 노동자의 도시라고 우리 수행실장 김태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노동자의 도시니까 여기 노동법원 만들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울산 시민 여러분, 정치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억울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공연히 강한 국방력,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2배씩이나 되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세계 군사력 5위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게 해줬으면 절제하고 남북관계 안보를 지켜내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보가 뭡니까, 여러분? 싸워서 치고받고 피 흘리면서 이기는 게 안보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안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단이 대체 뭘 했습니까? 힘세다고 어깨 힘주고 강대강 전략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휴전선에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운을 짙게 만들어,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거 빼내가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경제를 망쳤지 않습니까? 이게 안보를 하는 것입니까?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보를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나라를 몰아넣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보를 다 망쳤어요. 그래놓고는 진짜 안보를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낮춰가던 우리 민주당 정권 보고 무슨 반안보 정권이라고, 자기들이 안보를 더 잘한다고, 이런 생 땡땡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보를 악용하는 국민의힘 정권은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가짜 보수,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이익 집단. 맞습니까? 두 번째로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우리 국가 구성원들, 국민들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믿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 부인도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주가 조작하고 수천 수만 명한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수십억을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뜯고 뭔 가방을 그리 좋아해가지고 뭔 가방을 막 줄줄이 색깔 깔 맞춰서 전시하려고 그랬는지 그런 짓을 해도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거 검찰이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해서라도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의힘 죽으라고 반대하면서 맨날 거부권 행사해놓고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했다고 야당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정당은 국가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